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한 10여일 정도 제가 좀 집안에 대소사가 있고 또 저 나름대로 뭔가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영상 촬영을 좀 중단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깊이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늦었지만은요, 이민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올해 만사 형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요, 너무 또 제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또 ESG 뉴스 브리핑 가볍게 시작을 하고 내일부터 또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브리핑은요, K&W예요. K&W는 제 뉴스 브리핑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 같아요. K&W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업을 통해서 ESG 경영을 강화한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실가스 배출권? 그거는 탄소 배출권을 얘기하는 건데 탄소 배출권 시장에 뭔가 참여를 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해서 그 기사를 보니까 이 K&W의 자회사가 이 플루오린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루오린 코리아가 사실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FE 가스, 그리고 육불화황, 일명 SF6 가스라고 하는데 그런 가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인 플로로에틸렌 카보네이트, 일명 FEC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스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년 3월에 K&W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플루오린 코리아가 지금 어떠한 이제 사업 방법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죠. 국내외 기관이나 기업에서 고압 전류 절용용 가스, 일명 GIS라고 하는데 이것을 용도로 활용이 된 다음에 폐기가 되는 가스가 바로 육불화황 가스라고 합니다. SF6죠. 그런데 이 가스를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플라즈마 분해 설비를 통해서 소각을 하는 그런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지금 발을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온실가스 중에 하나인 육불화황을 수거를 해서 그걸 다시 한번 소각을 함으로써 육불화황이 대기 중에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러한 비즈니스가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도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시키는 노력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플루오린 코리아가 하고 있는 이러한 작업들이 탄소 배출권으로 교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가 탄소 시장에서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출권 시장에 갖다가 팔면 사업의 수익성도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권 사업이 앞으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친환경 행보가 굉장히 좀 공격적이에요. 이런 행보는 공격적이어도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22 있잖아요. 이번에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2022년도 갤럭시 언팩 행사에 갤럭시 S22하고 갤럭시 탭 S8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해양 폐기물, 일명 폐어망, 그러니까 이미 다 쓴 어망 있죠. 그 어망들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해서 그것을 소재로 해서 스마트 기기에 사용 가능한 소재로 지금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의 어떤 부분에 또는 갤럭시 탭의 어떤 부분에 이 소재가 사용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아마
2022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관계자가 아마 어떻게 그 폐어망을 활용했는가, 재활용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폐어망을 재활용한 그런 소재를 적용을 하는 것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부품 소재에 이러한 그 환경의 위험 요소를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또 이게 또 다른 어떤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일석이조의 그러한 그 제품들을 앞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SKT예요. SK텔레콤이요, 미국의 조비라는 이 한마디로 도심 항공 교통, 일명 UAM 또는 에어택시라고 하죠. 이 기체를 제조하는 회사인 조비라는 이 회사랑 함께 에어택시 MAAS, 일명 그러니까 서비스형 모빌리티를 함께 하기로 정기 협의체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미국의 그 UAM 에어택시를 직접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항공기죠. 그러니까 에어택시니까 결국은 날아다니는 택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조하는 회사인 조비라는 회사랑 앞으로 그 CEO 차원에서의 정기 협의체를 결성해가지고 자주 이제 만나서 SK텔레콤이 보유한 그 T맵 있죠, T맵. 그 이동통신 그 T맵 플랫폼하고, 그리고 조비가 지금 그 미국 제조사인 조비가 진행하고 있는 에어택시를 결합해서 실증 경험을 좀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는 에어택시가 상용화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를 하늘길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저기 삼성역까지 하늘 택시, 에어택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출퇴근을 할 때 에어택시로 이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이제 도심에 이제 뭐 꽉 막혔다 하면은 결국은 이제 바쁜 사람들은 에어택시 불러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거기서 중요한 거는 에어택시를 예약하고, 또 이제 거기 정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뭐 빌딩 꼭대기에 정류장이 있거나 뭐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류장, 그 다음에 뭐 보안 검색, 도심 비행, 그리고 이제 연계된 또 교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탑승 전반에 걸쳐서 SK텔레콤하고 이 T맵 모빌리티가 구축한 그 UAM, 즉 에어택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 자, 완전히 정말 새로운 도심 항공 교통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CEO 간에 SKT하고 조비 CEO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UAM 사업을 꾸준히 이제 이 어떤 서비스 플랫폼을 이제 좀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제 이 도심 항공 생태계를 함께 키워나갈 작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뉴스는요, 오리온이에요. 오리온이 최근에 닥터유 제주 용암수 무 라벨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생수는 그러니까 무 라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의 사용량을 크게 줄이고요. 그 이제 용암수, 제주 용암수는 음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페트병에 음각을 해가지고 이제 아예 비닐 자체를 쓰지 않은 거예요. 뭐 페트병을 이렇게 싸는 그 브랜드가 써 있는 그런 비닐 자체도 아예 쓰지 않은. 그래서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친환경성의 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새롭게 출시되는 이제 생수들은 앞으로 오리온과 같이 이제 비닐 자체를 없애버리고 음각을, 그 브랜드명을 음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겨 넣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친환경 행보가 오리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GS25, 대표적인 또 편의점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GS25에서 작년에 이 GS25 편의점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한 약 1톤가량의 이 생수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랙야크의 페트병 자원순환 기술을
거쳐서 그 일부가 지금 GS25의 직원들을 위한 유니폼으로, 친환경 유니폼으로 재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블랙야크가 이렇게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뭐 의류, 뭐 방한복, 또 이렇게 유니폼 제작을 잘해요. 그런 기술을, 그런 자원순환 시스템을 제가 보기에는 아웃도어 업체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무랍의 생수병을 재활용해가지고 직원들의 유니폼을 만드는 이 작업에 블랙야크가 같이 협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직영점을 중심으로 이제 직원들에게 입혔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내구성을 이제 좀 더 검증을 한 다음에 전 점포에 이 유니폼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6번째 뉴스는요,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이 국내 금융사 최초로 글로벌 ESG 행보를 하고 있는데 GGC와 업무 협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GGC라는 것은 그린 개런티 컴퍼니의 약자, 앞에 약자를 이니셜만 떼가지고 GGC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GGC라는 이 단체는요, 올 6월에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영국 정부 및 녹색 기후 자금 등이 출연한 국제 보증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한은행이 이 글로벌 ESG,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제 보증기관인 이 GGC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활용해서 개발도상국 내의 기업들에게 ESG 관련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그린 본드를 이제 발굴할 수 있고 또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ESG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그린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그린 파이낸싱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GGC와의 이러한 협약을 통해서 이 글로벌 ESG 확장에 좀 시발점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뉴스인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편의점이 계속 나오네요. 아까 GS25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유니폼 제작,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세븐일레븐이 라스트 오더라는 그러한 하나의, 이거 뭔가 판매 전략인데요. 라스트 오더로서 2년간, 지난 2년간 45억 원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ESG 경영과 맥락이 다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라스트 오더라는 것은 마지막 주문,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을 훨씬 저렴하게 파는, 그게 바로 라스트 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도입이 2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2년 만에, 도입된 지 2년 만에 누적 판매량 160만 개를 돌파했다고 오늘 밝혔어요. 야,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요, 이 라스트 오더의 주요 고객이 누굴까요? 이 유통기간이 임박한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 그러한 계층, 바로 2030 남성이라고 합니다. 2030 남성 할인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뭐 이제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요리를 해먹기 귀찮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언제 뭐 재료 사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요리를 해먹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취를 하는 남성들, 2030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그 라스트 오더 상품이 대인기를 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냐? 지난 2년간 라스트 오더 서비스 매출을 분석을 잘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2030 남성들의 매출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성별로 남성이 7대 여성이 3, 압도적으로 남성들이 이 라스트 오더 상품을 구매를 해준 거예요. 특히 도시락하고 삼각김밥의 매출이 크게 신장했다고 합니다. 저도 삼각김밥 가끔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별미예요. 이 라스트 오더가 많이 팔리는 시간대가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가 피크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 타임이잖아요. 그게 이제 저녁 식사나 요식거리를 찾는 그런 남성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러한 영업 전략인데,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고, 기간이 다 되면은 다 폐기해야 하거든요. 폐기될 제품들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했다라고 해서 ESG 경영 가운데 특히 쓰레기를 줄였다 해서 친환경적인 행보를 했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세븐일레븐이 이렇게 남성 고객들의 이 소비자층을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이 라스트 오더 제품을 배달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제가 내일부터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